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각 후보들의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제야에 계실 때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봉직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을 누비고 다녔을까? 거기에서 나온 가슴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언제 평시에 어린이집 가본 사람 있나요? 언제 평소에 국립묘지 현충탑 헌화하고 무명묘사 묘역 가서 묘비 쓰다듬어 본 적 있나요? 국립현충원도 현충원이지만 4.19 민주화 묘역은 가본 적이 있는지요? 카메라 불이 번쩍이고 렌즈에 빨강불 들어올 때 모습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한때 반짝하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 볼러놓고 대권 주자로 모시면서 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이네 하며 표를 줍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평소에 조선소에 가보거나 영광로 밑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삼겹살 구워서 먹어본 사람들 없을 겁니다.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치라도 사본 사람 있을까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한 근이 몇 그램 차이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까요? 대선 주자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펴야 하는 경제는 가진 자의 10%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0%의 살림도 중요합니다. 제발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 그만했으면 합니다. 머리에 든 지성이 있다면 이제 가슴으로 내려보내시고요. 이 뜨거운 가슴을 다시 다리로 건너서 발로 뛰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일 겁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방.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매주 기다리시는 화요일에 뉴스 정치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고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학교 정인정 교수님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D-28 제 가슴이 막 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홍찍문 홍준표 대표를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대표가 된다. 전 대표가 된다. 안찍박 안철수 전 대표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된다.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 분이나 예. 글쎄요, 뭐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양강구도라고 하는 게 예. 어쨌든 그 구도 변경을 가하지 않고 예. 다자에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일련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이른바 이제 박빙 승부, 네. 진검 승부가 이제 시작이 돼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막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네거티브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예. 극단적인 예. 그런 어떤 그 얘기들도 오고 갑니다. 특히 이제 누구를 찍으면 네. 누가 된다. 또 누구를 찍으면 예. 누가 된다.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표를 좀 덜 적게 받게 하기 위한 예. 나름대로 전술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특히 홍찍문 같은 경우에는 예. 홍준표 그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는 얘기는 예. 최근에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 문재인 후보가 다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홍준표 그 지사의 어떤 그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 좀 낮은 경우에 네.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고 예. 홍준표 지사가 이제 말하자면 그 홍준표 지사와 유승민 후보의 합계 지지율 합계가 예. 10% 이상을 넘게 되면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니까 예. 요거를 이제 나름대로 표제 삼아서 그렇게 예. 말들을 하는 것 같고 예. 특히나 안찍박 같은 경우에는 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예.
사실은 그 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이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다라는 건데요. 예.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당한 어떤 지지층들이 TK 지역에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호남 정치인에 대한 TK 유권자들의 입장. 네. 이게 뭐냐?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표를 좀 덜 적게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노선일 교수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예. 확실한 구도 내지는 확실한 프레임이 지금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다고 봐야겠죠. 네. 과거엔 되게 뭐 뚜렷했잖아요. 보수 진보, 예. 영남 호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실했었는데 예. 이번엔 그게 사라졌죠.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안철수 문철수 할 정도로 서로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여론조사로 발표되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분들 이렇게 두 분 그 보면 영남 호남에서도 비슷한 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예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역구도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예. 지역구도 프레임이 안 되고요. 예. 또 한쪽은 보수요 한쪽은 진보다라고 명확하게 또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둘 다 원래 태생이 야당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서로 진보를 자처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아무리 안철수를 보수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프레임이 썩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뭐 제일 그 뚜렷했던 게 문재인 대세론인데 네. 그것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 예.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유권자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야말로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 이런. 네. 그냥 뭐 네거티브 정도, 네거티브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예. 그냥 부정적인 어떤 프레임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근데 대세론이 사라지고 예. 뭐 지역 구도가 사라지고 네. 또 강고한 진영 논리가 지금은 이제 사라진 예. 그런 것이 선거가 굉장히 좀 좋은 선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네. 오히려 그럼으로써 후보 개인의 어떤 검증에 집중할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검증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은 어느 진영이다. 내가 속한 진영의 사람이 아니다. 내지는 저 사람은 우리 편 사람이야. 네. 우리 지역 사람이야. 라는 걸로만 찍었잖아요. 다. 네. 어느 지역에서 몰표가 쏟아지고.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는 호남 영남 지역에서 각각 유력 두 후보가 네. 비슷한 표를 얻는다면 네. 앞으로 결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수도권 이제 서울 예. 이런 데서 승부가 날 텐데 예. 그런데도 한쪽으로 뚜렷하게 쏠리는 표가 없다면 네. 마지막까지 후보 검증 치열하게 할 거고 예. 정책 대결 치열하게 할 거고 자질론 치열하게 나올 것이고 예. 그럼으로써 오히려 뭐 뻔한 후보긴 하지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이제 어떻게 좀 보세요, 다른 정인희 입장을 교수님? 예. 갖고 있는데 물론 예.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 선거의 구도가 네. 과거의 일련의 선거들과는 조금 대선 선거 구도와는 좀 다른 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진영의 극복, 지역의 극복 이런 것인데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대안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선거냐. 네. 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리더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중요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시대 정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로 다투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프레임들이 몰아내어지고 그것을 채우는 새로운 프레임이 뭔가 건강한 프레임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후보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예. 한때는 우리가 뭐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뭐 그런 그 포괄적 복지다, 뭐 이런 어떤 예. 복지에 대한 어떤 담론 경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예. 나름대로 정책 지향성인 그런 그 말하자면 예.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 이른바 이제 조기 대선이고 대선 운동 기간도 짧고 또 게다가 대세론을 유지하던 문재인 후보가 사실 양강을 하나를 또 만들어졌고 네. 이런 과정에서 막판에 남는 거는 사실은 그 남는 거 없는 네거티브만 지금 횡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현격한 차이, 정책적인 어떤 논쟁과 네. 나름대로 거기에 근거한 반대되는
프레임들의 그 제공 예.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치러도 되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 그런 아까 뭐 홍찍문 예. 또 안찍박 예. 이런 것들보다는 예. 사실은 지금 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네. 또 경제민주화의 프레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예. 그리고 이런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네. 개헌 의제도 사라졌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예. 뭐 제가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서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제는 과거처럼 그런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예. 단순화할 수 없는 선거니까 예. 이제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뭐 홍찍문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예. 제대로 검증을 좀 치열하게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안보 뭐 지금 매스컴에서도 다 지금 무슨 폭설이 사실이냐 어쩌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 제가 됐습니다. 들었는데요. 예, 예. 그런 얘기 나올 정도잖아요. 예. 그런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좀 다퉈보고 예. 사드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문제도 좀 치열하게 다퉈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정말 뭐 찌질하다고 할까요? 네. 3D 프린터 갖고 난리 쳤잖아요. 예. 뭐 3D냐 3D냐 하면서 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그 4차원 그렇죠.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네.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 다음 정권을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네. 이런 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해야지. 예. 그럼 할 꼬리 잡고 이렇게 하지 말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게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런 말씀하십시오. 말싸움으로 끝나면 네. 정말 찌질한 그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희망 섞인 얘기입니다. 미 대선을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이란 핵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외교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대선 후보들 간에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금 중요한 이슈가 북폭설이라고 있다면 이거를 놓고 지금 어떻게 보느냐. 뭐 틀림없이 나중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제 주제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사전에 미리 좀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미리 밝혀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고 뭐 안찍박, 홍찍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찌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 국민의당 쪽에서는 40석의 한계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의당 자체가 갖고 있는.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가 오늘 뭐 주로 언론에서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네. 안철수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소속돼 있는 국민의당이 집권을 예. 한다면 예. 그게 현실적인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40석 물론 지금 어떤 정당도 집권을 하게 되면 네. 협치라든지 그렇죠. 뭐 또는 뭐 연립정부 뭐 이런 네.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실제로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독 운영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40석, 50석 이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정책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네. 상당 부분 큰 덩어리들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어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을 얼마나 잘 설득해낼 수 있는가. 네. 그걸 오히려 이제 야당들이 거대한 야당들이 실제로 반대하고 네. 또 연대해버리면 그럼요. 실제로 대통령이 조직 개편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이런 무능력함 속에 갇힐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이게 100몇 석을 갖고 있어도 어려운 작업인데 40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게요. 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아주 놀라운 그런 대의회 교섭 능력을 가져서 네. 그런 그 부분들을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상당히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우린 또 5년 단임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 2년 그거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임기가 다 가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초심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실행도 되지 못하는 이런 네.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또 고통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선거 전에 국민당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대연합이 필요하고 예. 집권하고 나서도 대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뭐 결국은 자강으로 정리하는 이런 모습이라서 방금 걱정은 그 걱정이죠. 면에서 예. 교수님, 노현 교수님, 저 정인준 교수께서 지금 자강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금 40석이 되면은 40석을 가진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잘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연대하겠다. 되고 난 다음에 연대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네. 과연
될까요, 그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전 대표의 소통력이나 교섭력 이게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뭐 놀라운 그 정치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예. 과연 그런 정치력을 안 후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걸 허락할 것이냐 하는 건 전혀 그렇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난번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얘기한 그런 얘기도 인수위 없이 바로 그렇죠. 지금 대통령직을 당장 수행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비넷도 준비하고 내각 준비하고 예.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 캐비넷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의 사람도 쓸만한 사람 있으면 다 그 내각에 임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를 들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연대 없이 그냥 단독 집권을 했다 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의 유승민 네. 그 의원 자 무슨 기재부 장관 하시오. 예.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무슨 뭐 법무부 장관 하시오. 이렇게 하면 선뜻 그 사람들이 응하겠냐고요.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소속 정당이 그것도 흔쾌히 응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그렇죠. 그 다른 패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른바 딱 패한 첫날부터 이제는 야당이 집권한 야당은 여당의 실패를 바라기 때문에 결코 협조 모드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당이란 게 어떤 덩치가 있어야 기본적인 볼륨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기한 말씀대로 그런 정치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우리 혼자 간다고 하는데 집권하면 달라지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근데 터놓고 얘기해야죠. 집권하면 어느 정도 해서 하겠다. 오히려 그런 것이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든 겁니다. 뭐 박영선 의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다 보니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민당으로 간다 안 간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청취자분들께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예를 든 건데 그럴 경우라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 그런 말을 들어서 상관없이 우린 이렇게 집권 후에 국정을 운영하겠노라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집권하면 달라지겠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민주당도 사실은 집권을 하게 되면 119석이잖아요. 그렇죠. 과반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동일한 딜레마. 물론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지만 사실은 단독 집권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119석이면 나머지 300석이니까 거의 181석에 가까운 의석이 야당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181석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에서 협치나 연대 모델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도 어려운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런 집권의 어떤 공동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플랜들을 사전에 보여줄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도 안희정 지사가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대연정 프레임 같은 것들이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함몰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엄연한 현실을 가지고 국민의당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엄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동시에 보여줄 때 설령 지금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의 후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 구조적 문제와 결함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날 것이냐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둘 다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의석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은 아니다. 두 분이 열띤 토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쉬어가는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7785번님이요. 소고기 한 근과 돼지고기 한 근 무게가 다른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한방에서 무게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근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600g이거든요. 그렇겠죠. 600g이죠. 고기와 채소의 그 한 근의 차이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1인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1인분 집마다 다르니까 고깃집마다 다르니까.
보통 인장 기준이 한 150g에서 200g이 한 그렇죠. 돼지고기 1인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도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고 그러셨겠죠. 예.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제가 한 3부로 저희들이 4부로 돌아오면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엄청나게 지금 다이내믹하게 막 변하거든요. 공약도 막 바뀌고 있고 지금 뭐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믿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데 그 문제부터 참 여쭤보면서 정통 보수층과의 어떤 차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정면 승부 정치기를 토크오버 시간에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현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